자, 지금 소개시켜드릴 작품이 안녕 드뷔시라는 작품인데 첫 장면이 엄청 강렬한 게 한 소녀가 전신 화상을 입고는 병상에서 눈을 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전에 이 화상 입기 이전으로 이야기가 넘어가는데 두 소녀가 있는데 이 친구는 하루카라는 소녀고 이 친구는 루시아입니다. 이 하루카라는 친구는 피아노에 재능이 있고 옆에 이 친구는 사촌지간인데 피아노는 취미, 아예 피아노에 대한 거를 못 치는 친구는 아닌 것 같고 친구 따라서 옆에서 그냥 뚱땅뚱땅은 하지 그냥 재능은 없는 그런 친구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할머니가 뭐로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난 부잣집 소녀인데 할머니 집에 불이 나가지고 이 루시아는 아예 그냥 알아볼 수 없게 온몸이 그냥 타버려서 죽어버리고 이 하루카는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막 손도 화상을 입고 막 목에 성대도 화상을 입고 얼굴도 화상을 입어서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네가 하루카 이 정도는 알아볼 수 있게 살아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장면에서 이렇게 깨어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같이 어떤 분이 죽었냐면 이 할머니가 죽어요. 루시아도 죽고 할머니도 죽고 해가지고는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하루카는 깨어나는 거죠. 다행히도 얼굴에 엄청 화상을 입어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화상을 입었는데 일본의 의학 기술이 뛰어난지 얼굴은 복원을 어느 정도 합니다. 이 친구가 막 손가락도 화상을 입고 막 성대가 화상을 입어서 말을 못해요. 한동안은. 그런 상태인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유산 상속을 하는 자리가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할머니가 재산이 한 총 121억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1억을 이 가정부 뒤에 서 계신 이 가족부한테 1억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래 저 가정부 깐깐한 우리 어머니 잘 보살피고 했으니까 1억 오케이 하면서 이의를 제기 안 해요.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나머지 120억에 대한 게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 장남이고 둘째는 사실 이 집 부잣집 아들인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라서 딱히 꿈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뭐 놀면서 먹고 자라. 아니 나름 꿈은 있어요. 꿈은 있는데 이 친구가 뭐 만화가가 꿈인 거야.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약간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죠. 집에서 그냥 그림 그리면서 나 만화가 될래 하고 있으니까 딱히 뭐 하는 것도 없이 만화 그리고 있으니까 좀 어른들이 보기에는 좀 그랬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손녀는 어릴 때부터 항상 피아노를 쳤고 또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 손녀의 피아노 소리를 듣는 걸 좋아했고 이랬는데 30억을 이 장남한테 주고 30억을 차남 마지막 60억을 이 손녀한테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을 달아요. 그냥 내가 너 30억, 60억 줄게 끝 이게 아니고 만화가가 꿈이라는 이 친구 있잖아. 이 친구한테는 나는 네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을 주는 거지 네가 뭐 만화 그리고 놀러 다니는 데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죽고 나서 네가 진짜 검증된 철저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가지고 오면은 판다름 해가지고 30억을 니한테 주겠다 하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녀딸에게는 나는 네가 피아노를 치는데 이 60억을 쓰는 거다. 네가 60억을 피아노를 씀에 있어서 썼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또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가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판가름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판가름하는 분이 이 켄타로라는 분인데 근데 이 분이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돌아가신 할머니 뭐 친인척인 것 같은데 이 켄타로라는 분한테 검증을 받으라는 거죠. 손녀는 유산 항목에는 우리 손녀가 평생 피아노를 향한 꿈을 쫓는 조건으로 60억을 남겼는데 화상을 입어서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데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 형제들이 반발이 생기는 거죠. 그 손녀 저 돈 못 받겠네. 손녀는 언제 뭐 피아노 혼자 못 치니까 그 돈 다시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켄타로 이분이 손녀한테 재산을 주기 위해서 요스케라는 친구를 고용을 합니다. 자네가 우리 손녀 연수를 좀 해줘라. 과외를 해서 이 대회 콩쿠르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좀 자네가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요스케랑 같이 피아노 연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나게 혹독하게 연습을 시켜요. 너
이거 가지고 안 된다. 너 이거 뭐냐? 너 이거 되겠어? 하면서 막 엄청나게 혹독하게 연습을 시켜서 막 이 친구가 막 울면서 막 연습을 합니다. 울면서 막 엉엉하고 울면서 연습을 하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돼요. 이 친구는 하루카라는 친구는 좀 여린 친구야. 여린 친구고 그나마 죽은 친구 루시아가 그동안 자기 옆에 있어주고 같이 친구가 돼주고 했는데 학교에서도 막 너는 부잣집 애잖아. 너는 부잣집이니까 너 이번에 콩쿨 나간다며 화상 입어서 이제 피아노 건반도 잘 못 치는 애가 역시 부자니까 너는 콩쿨 나가네. 역시 돈 있으면 다 되는구나. 우리 같은 서민은 뭐 하면서 막 비아냥거려요. 서민이 막 부자를 막 비아냥거리고 막 하는데 입도 뻐끔 못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집에서는 더 해야 돼. 너 더 해야 돼. 하고는 연습을 계속해. 그러다가 어느 날 콩쿨 날짜는 정해졌어. 이게 이 부잣집이라서 애들이 괴롭히는 건 좀 이해가 되긴 되는 게 부잣집이라서 학교를 찾아가서 원래 이 하루카가 대표였어. 콩쿨 대회에 나가는 대표인데 온몸 이게 손가락이든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막 근육이 잘 안 움직여. 안 움직임에도 하루카 우리 우수한 과외 선생 붙여놨으니까 이 친구 연습시켜서 학교 대표로 내보내도 괜찮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친구들이 좋게 보냐고. 좋게 안 보지. 쟤 피아노 건반도 제대로 못 치는 애인데 집이 부자니까는 뭐 그냥 대회 보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막 주변 친구들도 이 학생을 시기하고 또 집에서는 저 돈, 저 60억을 제가 가진다고? 제가? 막 이러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던 도중에 이 친구가 길을 걷는데 커다란 트럭이 빵빵 하면서 오는데 뭐지? 하면서 쳐다볼 때 누가 옆에서 이 친구를 차로 팍 밀어버려요. 그래갖고 하면서 쓰러져 있을 때 그 선생 주인공 요스케가 와가지고는 이 학생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생명의 위협도 겪는구나 이런 장면들을 보여줘요. 그러다가 이 친구의 어머니도 죽습니다. 비 오는 날 미끄러져가지고 계단에서 떨어져서 이 뒤통수가 부딪혀가지고는 죽어요. 악재가 겹친 거죠. 이 하루카라는 친구에게는 좋아하던 할머니도 뭐 화재로 돌아가시고 자기는 피아노도 이렇게 치기 힘든 손가락이 됐는데 재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아노를 막 눈물을 먹으면서 쳐야 되고 과외 선생은 할 수 있어 더해 하면서 압박하고 학교에서는 너 부자니까 너는 가는 거야 하면서 뭐 이 주변의 압박이 계속 이 친구한테 와요.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막 그래도 꿋꿋하게 합니다. 포기도 여러 번 하려고 그래요. 포기도 막 나 안 돼. 손가락이 안 움직여. 안 돼. 하는데 어머니도 죽었지. 학교에서는 너 콩쿨 갈 수 있겠어? 너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하고 막 주변에서도 막 그러고 선생도 너 해야 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는 게 대사가 기억나는 게 뭐 베토벤도 귀머거리였고 스티비 원더도 장님이었어. 그런 핸드캡이 있었기 때문에 감동을 주는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너도 이 핸디캡을 극복하면 훌륭한 연주로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가 콩쿨에 나가요. 콩쿨 날에 이 친구가 피아노 연주를 2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 친구가 몸 컨디션으로는 2곡을 연주할 수 있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 2곡 할게요. 한 곡 하고 잠시 쉬고 한 곡 하고 이렇게 제가 2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첫 번째 곡을 완벽하게 연주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두 번째 곡을 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게 피로가 쌓이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는 이 친구가 한 곡을 연주를 하고는 잠시 대기실에 쉬러 들어옵니다. 하루카. 더 이상 못 치겠니? 괜찮겠니? 너 할 수 있겠니? 하면서 막 주변에서 이 아저씨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진실을 밝힙니다. 과외 선생 요스케가 지금까지 피아노를 가르쳤던 요스케가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장면 기억나시죠? 얼굴에 몸 전체 화상을 입어가지고 알아볼 수 없었던. 자, 이쯤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카가 아니구나. 루시아가 하루카구나. 이거는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면이 아니야. 너무 뻔하잖아요. 뭐 추리소설 고전에서 나올 법한 문법이잖아. 화상을 입은 사람이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해가지고는 뭐 용의선상에서 벗어난다라는 식의 알리바이 같은 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맨 처음에 화재 사고가 난 거는 범죄가 아니에요. 사고야, 사고. 할머니가 그 사고로 죽은 거는 맞지만 누가 불을 지른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뭐냐? 화상을 입고 딱 깨어났는데 뭐 손도 안 움직여, 목소리도 안 나와, 얼굴은 화상을 입었어 해서 딱 깨어났는데 사람들이 루시아 보고 아 다행이다 하루카 다행이야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착오가 있었는데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이 친구들이 막 옷을 막 바꿔 입고 잠들었나 뭐 그런 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사람들이 혼돈을 하는 거야. 이렇게 루시아 보고 너는 하루카야. 다행이다 하루카라서. 하루카 네가 살아서 다행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주변에 있는 재산 60억이라는 재산도 얼떨결에 자기는 내 돈이 아닌데 그게 나한테 물려받고 이제 고모죠. 고모가 야 너 할 수 있지. 너 피아노 칠 수 있지. 주변에서 계속 너는 피아노를 쳐야 돼. 너는 하루카야. 너는 피아노를 쳐서 유산을 물려받아야 돼. 이런 압박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랬죠. 근데 그 죽이려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가정부였어. 누가 차에서 막 밀었다고 했잖아. 그게 가정부는 그 돌아가신 할머니 그분을 너무 좋아했던 거야. 그러니까는 잘했겠죠. 잘하니까는 죽고 나서 뭐 재산도 뭐 1억이나 줬겠죠. 그러니까 서로 뭐 사이도 좋고 잘했겠죠. 이 가정부는 하루카 가로 열고 루시아 하루카가 불을 질렀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 하루카의 어머니도 죽었다고 했잖아.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어머니가 눈치를 챈 거야. 얘가 내 딸이 아닌 것 같다. 내 딸이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그 어머니를 이렇게 툭 하고 밀었어. 계단 밑으로 밀었는데 사람이 죽은지까지는 모르는 거지. 죽은지까지는 모르고 자기는 황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굴러떨어진 하루카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만 거죠. 이게 비극에 비극이 계속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 친구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인 범죄자가 돼버린 거예요. 루시아가 자기는 루시아라는 말을 하지 않은 죄가 이렇게 스노우볼이 돼서 커져버린 거예요. 하루카가 단상위로 다시 올라가요. 경연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연주를 시작해요. 연주를 막 하는데 이제 힘이 붙이기 시작하는 거야. 손가락 근육이 이제 잘 안 움직이고 도저히 어깨에 힘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는 이 친구가 막 피아노를 치다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서서 막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요. 예. 그 엄복동 보셨나? 엄복동 보면은 막 엄복동이가 막 페달을 밟을 때 마지막에 피치 부분에서 일어나 복동아 일어나 하니까는 이 엄복동이 엉덩이를 팍 들면서 그 힘으로 막 페달을 밟는 것처럼 예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일어서서 그 어깨 힘으로 누르는 힘으로 막 피아노 건반을 막 눌러가지고 연주를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는 루시아는 이렇게 피아노를 다치고 나서 기력이 다해서 쓰러져 버리고는 무대에서 내려옵니다. 마지막에는 자수를 합니다. 그동안 내가 나일 수 있게끔 해줬던 안녕 드니씨 사요나라 드니씨 하면서 작품은 끝나는 거죠. 예.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저는 이 작품이 인상이 깊었던 이유가 정말 이 부분에서 인상이 깊었어요. 첫 장면에서 왜냐 하루카가 아니겠죠. 루시아라는 거를 누구나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사용했다는 대범함. 이게 작품이 쓰여진 게 2009년이라고 했잖아요. 2009년이면은 사람이 아무리 화상을 입었다 해도 치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문이라든지 아무리 키가 비슷하고 체형이 비슷하다 손 치더라도 사람이 아예 못 알아볼 정도로 그걸 구별을 못해서 뭐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의사도 일본 의료과학이 얼마나 발달했길래 사진만 보고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사진 보고는 그 골격 구조가 있을 건데 그걸 보고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냈다. 이것도 좀 의아하니까 근본적으로 어찌 보면은 사실 말은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납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그거를 밀고 나간 작가의 대범함이 좀 독특한 작품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끝.